조니 셰프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조니 셰프입니다. 저도 요리를 하면서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신선한 재료를 제때 구매하는 것. 이게 이제 요리의 한 80%라고 보거든요. 맛에. 요리를 아무리 잘해도 재료 자체가 신선하지 않고 제철이 아니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맛이 나지 않더라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재료를 적시에 사는 게 사실 그 셰프로서의 가장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에 좋은 상품을, 그 품종이죠. 제가 종자라고 하는데 좋은 시기에 좋은 품종을 사는 게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장을 보면서 제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들,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.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제철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농수산물 제철 시기다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엑셀 파일이 있는데, 하나씩 보면은 채소 같은 경우들, 그리고 뭐 시금치 이런 것도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주 제철이죠. 그러니까 시금치를 산다 이러면 1월 말에서 2월 중순, 요때 사는 게 좋고,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. 제철 시기는. 빨간색이 가장 좋은 맛있는 시기고,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괜찮은 시기, 노란색도 그 다음 시기. 그리고 아예 색깔이 없는 이런 부분은, 하얀색 부분은 사 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. 그때는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는 때입니다. 요즘 하우스가 있어가지고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, 일반적으로는 재배가 되지 않는, 시장에 없는 그런 때가 이제 빈 공란으로 되어 있고, 노란색은 거의 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. 노란색은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노란색 때 사 드시면 안 되고, 적어도 주황색이나 아주 빨간색이 있을 때는 이거 무조건 먹어야죠. 제철입니다. 알배기나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빨간색일 때 그때 사서 드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, 요게 이제 제철 시기인 거고, 색깔이. 그 다음 그 뒤에 산지가 있습니다. 산지. 마늘이다 이러면 뭐 의성 마늘, 뭐 단양 마늘, 이렇게 이제 산지가 있고 주요 산지가 있어요. 같은 사과다 이래도 청송에서 나는 게 훨씬 사과가 좋아요. 그쪽에 보면 이제 뭐 일광 햇빛을 받는 시간이나 또 밤에 추운 거나 온도차나 이래서 산지가 꼭 필요합니다. 아무 데서나 또 먹으면 안 돼요. 유명한 산지에서 나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. 같은 산지라도 뒤에 품종이 있죠. 이 품종을 무시하면 안 돼요. 이 품종이 제가 말하는 종자인데, 이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만, 맛있는 품종은 그 산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심더라도 맛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게 품종 종자입니다.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봐줘야 돼요. 그래서 제철 시기를 봐야 되고, 굴이다 이러면은 뭐 1월 달에 먹어야 되죠. 굴이다 이러면 1월 달에 먹어야 되는데, 산지는 통영이죠. 통영에서 나는 1월 달에 먹는 걸 좋은 거죠. 그렇게 해서 가장 제철 시기를 좀 맞춰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설령 요리가 좀 어설프더라도 맛 자체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프린트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첨부 파일로 이렇게 엑셀 파일 별첨해 놨으니까 이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하나씩 주방에다 놓고 이렇게 구매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. 저도 까먹어요. 그래서 이거 본 다음에 지금 이게 제철이구나. 그래서 이제 그걸 사서 먹는 거죠. 까먹을 수 있습니다. 저런 얘기 있더라고요. 기억은 기록을 이기지 못한다. 저도 뭐 머리가 좋지만 이 많은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.
아차아차 하는 게 있고, 요리하고 나면 나중에 빰 빼져 빠뜨리는 게 있고, 이래서 꼭 기록을 해 놓는 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건, 이거는 레시피입니다. 레시피. 한식 레시피를 제가 총망라해서, 물론 빠진 것도 있겠죠. 그렇지만 주로 이제 가정집에서 해먹는 한식 요리는 대부분 요약 정리해놨어요, 제가. 이게 인터넷이나 어디 보고 뺏긴 게 아니고 제가 요리하면서 계속 수정해가면서 최고의 맛을 잡은 그런 레시피입니다. 이게 물론 좋은 포맷으로 좀 더 간지나게 만들면 좋겠는데 제 머리로는 이게 한계입니다. 다음 후세대가 좀 더 일목요연하게 좀 보기 좋게 해줬으면 좋겠고요. 이게 요리를 대충 해보신 분들은 요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구나 이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, 노란색 색깔로 칠한 부분은 컵입니다. 한 컵, 종이컵 하나, 200ml죠. 200cc, 200g 이런 겁니다. 종이컵 하나짜리고 한 컵, 두 컵, 세 컵 할 때.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숫자로 이게 써 있는 거는 한 큰술, 두 큰술 할 때 어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, 두 숟가락 그런 얘기입니다. 소문자 T로 돼 있는 거는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이라는 거죠.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거는 약간 밸런스라는 의미도 있어요. 소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다른 걸로 이렇게 간을 맞추고 소금으로 부족한 간을 좀 해라. 이런 이제 밸런스, 균형을 잡는 그런 의미로 돼 있고요. 물론 이제 부재료 쪽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은 그 밸런스 잡으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넣으라 이런 얘기입니다. 예를 들면 뭐 양파에다 동그라미 쳐놨으면 이게 밸런스가 아니고 양파도 적당히 넣어라, 부재료로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. 양파, 파 이런 데 동그라미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보는 거는 그렇고, 일단 처음에 채소편, 뭐 과일편, 생선편 이렇게 있고, 베이스는 간장, 고추장, 된장. 삼장 법사죠, 우리나라. 우리나라 삼장입니다. 간장, 고추장, 된장. 그래서 어느 걸 주로 이제 쓰느냐, 간장 베이스냐, 고추장 베이스냐, 된장 베이스냐. 물론 고춧가루가 좀 메인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고춧가루도 베이스로 하나 좀 잡아준 것도 있어요.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. 그리고 이 간 맞출 때 중요한 게 또 이게 단짠이거든. 단짠. 짠맛, 단맛 비율. 그래서 짠맛하고 단맛의 비율. 그게 뭐 1대1인지, 2대1인지, 3대1인지, 4대1인지.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맛을 내는 포인트에서. 그래서 어떤 요리를 쭉 정리하다 보면 대부분 한 2대1 정도, 간장 같으면 2대1 정도 베이스. 좀 달다 싶으면 1대1 베이스. 요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. 보통 4대1 베이스면 일반적인 거의 단맛이 안 느껴지는 수준이고, 그래서 요리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단맛 짠맛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단짠 비율을 좀 적어놨고, 나머지 그리고 깊은 맛 낼 때는 육수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육수를 좀 필요한 부분들, 멸치 육수인지 야채 육수인지 그런 부분이 적혀져 있고, 양념 부분 쭉 있고, 그 다음에 기름 어떤 기름 쓰는지, 그 다음 부재료들,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들 쭉 적어놨죠. 이것도 이제 별첨 엑셀 파일로 넣어놨으니까 프린트 하실 분들은 프린트해서, 저도 주방에다 프린트해서 놓거든요. 칼라로 프린트 해가지고 저도 요리할 때마다 이거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뭐 매번 찾아볼 수도 없고, 내 기억이 뭐 어떤 거는 몇 년 만에 하는 요리도 있기 때문에 뭔 재료가 들어갔는지 깜빡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리 다 만들고 나서 아차 하면은 늦었잖아요. 그러니까 요리하기 전에 이거 한 번씩 쭉 훑어보고 그 기억을 되새긴다 면서 아차 챙긴 다음에 요리를 하고 이럽니다. 그래서 잘난 척 한다고 이게 뭐 난 다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분명히 빠뜨리는 게 있어요. 그럴 수가 없거든요, 사람이. 그래서 한 번씩 내가 한 것들 다 정리해 놓고 한 번씩 보면서 요리를 하면 아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리고 특별히 또 뭐 김치 같은 거는 우리나라 김치 꽤 많거든요. 마지막에 이제 김치 관련된 것만 한 10개 되죠. 별도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. 김치 쪽만.
그래서 김장김치부터 해서 예. 김치가 참 어렵거든요, 이게. 종류도 많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쭉 한번서 비교 평가하면서 이렇게 쭉 레시피 보시면 김치에 대한 어떤 감도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